SNS에 올리는 그 메시지나 글이 공적인 건지 사적인 건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조국 수석이 올리는 그 SNS 상에 올리는 것은 되게 사적인 자기 의견들을 올리는 것 같고, 뉴스탑10이 뽑은 4위입니다. 교수님, 자리 오래 비우시네요. 차기 법무부 장관을 사실상 예약한 이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서 교수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저와 함께 같이 보실까요? 평소 폴립해서 싫어하시던 분이 너무한 거 아닌가? 학교 오래 비우시면 학생들에게 피해로 들어간다. 이게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었던 얘기. 교수님 부장. 네. 조국 전 수석이 결단을 하라는 거잖아요. 서울대 학생들 일부의 목소리긴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 게시판이 있거든요. 온라인 게시판.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조국 전 민정수석이 과거에 썼던 글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 4월 12일에요. 서울대 학보가 이제 대학신문이라고 하는데 이 학보에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교수와 정치, 지켜야 할 금도 이런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출만 교수가 당선되면은 이게 교수직이 자동 휴직되면서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온다. 이런 글을 썼던 겁니다. 조국 전 수석이 과거에. 네. 그래서 폴립해서는 사직을 하고 정치에 임해야 된다. 이런 글을 썼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다면 지금 조국 민정수석은 그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교수직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최진봉 교수님. 서울대 로스쿨 교수님들이 엄청 많으면 이런 목소리가 좀 적을 수 있겠지만 지금 서울대 로스쿨의 교수들이 많이 없나 보죠? 왜냐하면 사실은 전임 교수들은 숫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다 채우더라도 사실은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영군년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안식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조국 수석이 전 수석이 처음에 수석될 때는 안식년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식년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다른 교수들이 강의를 맡거나 아니면 강사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좀 오래 하다 보니 2년 2개월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안식년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제 교수 자리를 비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강사들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필수 과목들이에요. 필수 과목들 같은 경우는 전임 교수들이 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과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공을 예를 들어서 형사법 전공이다 하면 형사법 전공 교수들이 2명 정도 있으면 나눠서 하다가 한 사람이 계속 자리를 비우게 되면 다른 한 사람이 계속 하게 되니까 로드가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있는 교수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건 분명히 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사로 대체하는 것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임 교수들이 자리를 오래 비우는 것은 다른 교수들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조국 수석의 빈자리가 지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좀 녹록치 않은 거군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취임 직후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관련 얘기를 이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민정수석 업무를 수행하시는 기간 중에 수업 문제나 교수직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현재 안식년 상태고요. 일단 현재 시점에는 그래서 제가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강의 문제는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현행법상 그리고 서울대 내교상 공직을 맡게 되면 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국회의원 출마, 즉 선출직 공무원을 하게 되면 사표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행정부로 진출하면 휴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식 발령이 나게 되면 그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 얘기를 들어보면 이현정 의원님. 네. 본인은 지금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법무부 장관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휴직 상태면 괜찮다라는 입장이 아직도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휴직 상태가 이게 1년이 아니라 지금 2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법무부 장관을 만약에 가게 되면 또 몇 년이 더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 교수가 지금 형법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 예전에도 형법 하시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학교를 떠나시면서 이제 울산대에 있던 조국 교수가 이제 서울대로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수 하나가 빠지게 되면 일단 형법 관련 전공 교수가 일단 TO를 충원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피해가 볼 것이고 또 사실 이런 폴리페서 문제가 예전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돼서 요즘 같은 경우는 각 학교마다 이게 규정이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폴리페서가 근본적으로 할 수 없도록 굉장히 규정이 까다로워졌어요. 또 최근에 강사법이 시행이 되면서 실제 각 학교가 굉장히 교수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몇 년 할 경우에 정식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학생들 큰 강의 같은 경우는 작은 강의 같은 다 없애버리고 그냥 대강의로 다 묶어버리거든요. 실제로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본인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장기간 비울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학교를 떠나야 되는 게 옳은 일이 아닌가 이제 그런 지적들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수진 부장이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화면 같이 보실까요? 2004년에 한 교수가 사직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에 새 교수를 초월할 수 없으니까 후유증 남게 된다. 그래서 15년 전 본인 말에 지금 본인이 또 한번 여러 가지 부메랑을 맞게 되는 서울대 학생들로부터 맞게 되는 지금 상황이 된 건데요. 그런데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 또 본인이 SNS 통해서 여러 가지 글을 남겼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민간이신 분, 물론 뭐 법무부 장관으로 예약이 돼 있다고 합니다만 영화 감상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SNS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낮에 영화를 볼 수 있다라는 감성과 함께 그 영화가 주전장이라고 해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경제 전쟁이라고 불리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종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자체가 사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들을 사실 뒷받침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영화의 해설과 함께. 그러니까 민정수석 자리를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자막에 지금 지나간 것처럼 이 조국 전 수석의 SNS 항일전은 식지 않고 있는데 조수진 부장. 네. 그런데 뭐 이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일본 뭐 이적이냐 뭐 친일이냐라는 이 부분 이중잣대 부분이 좀 논란이 있다면서요? 네. 우리가 지금 아베 정권의 치졸한 태도에 대해서 누가 동일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정부의 관계자들, 지금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색적으로 일본을 비난하게 되면 문제는 일본인들이 다 동요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국 전 민정수석이 과거에 썼던 글을 보면요. 이분법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글이 묶여서 책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1992년에 그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라는 책이 나왔었는데요. 이때 굉장히 지식인 사회에서 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다시 2001년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라고 제목이 바뀌어서 출간이 됐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사상의 열성적 표현은 민주적 제도를 진보시키기 위한 가장 긍정적인 태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논쟁하고 조사하고 이런 자유가 없이는 진보가 없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원주의, 관용, 관대함은 민주사회가 존재하는 근간 요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이부동, 나와 의견이 같지 않더라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프랑스어로 똘레랑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똘레랑스가 있는 사회가 바로 발전하는 사회, 진보적인 사회다. 이런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적이냐, 아니면 우리 편이냐,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런 걸 이분법을 가르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수석과 관련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예, 요즘엔 뭐 SNS를 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다만 그 SNS에 올리는 그 메시지나 글이 공적인 건지 사적인 건지는 분간을 해야 되는데 되게 사적인 자기 의견들을 올리는 것 같고요. 법무부 장관이나 출마 얘기가 제가 확실한 건 저도 잘 모르고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표 교수님 같이 보시면 여당 대표가 이 SNS 메시지가 뭐 앞부분이 공적인 건지 사적인 건지 표시라도 하든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게 이제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올린 글이 정부를 대변하는 글이 된다고 이해될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또 파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선을 긋고 싶어 하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적인 건지 사적인 건지 분간해야 된다는 표현도 그런 표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뒤에 붙인 말이 조국 수석은 사적인 의견을 올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조국 수석이 SNS에 올리는 글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이야기보다는 조국 수석의 개인적 입장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 사실은 조국 수석이 저렇게 올려가지고 논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쨌든 여야 간의 논란의 어떤 중심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정부의 공식 입장처럼 대변이 돼버리면 정부가 모든 부담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해찬 대표는 조국 수석의 개인적인 의견을 올린 거다.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글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국 전 수석과 관련해서 유튜브 실시간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몇 가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폴리페서를 그렇게 비판하더니 본인은 어떻게 됐냐라는 의견과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갔었어야 된다. 일찌감치 뭐 민정수석 때부터 그랬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있나요? 예. 안식년을 활용해서 민정수석 한 게 도대체 뭐가 잘못이라고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는 잘못된 게 없으니까요. 서울대 내교에 대해서는. 정치 교수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조수인 부장도 지적하셨고 여러분들도 지적하시면 말과 행동, 본인이 쓴 글과 본인 행동이 다른 조국 전 수석 어떻게 되려나. 위원장님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네. 어쨌든 서울대 내교상 문제될 게 없으니 뭐 아까 세 번째 댓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최진봉 교수 옆에 계시지만 우리가 제일 좋은 직업이 교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식년도 있고 어디 딴 데 가더라도 계속 적을 들 수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딴 데 가면 사표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교수들 같은 경우는 방학도 있고 자,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학대학원 2년 다니잖아요. 예. 그 2년 내내 조국 교수 얼굴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교수, 형법 교수 한 명인데 그 한 명 교수가 2년 동안 자리를 비워버리면 얼마나 피해가 크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 비춰보면 물론 교수의 사회 참여 좋죠. 그렇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교수한테 배울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TO가 더군다나 충원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이렇게 오래 비우면 그만두셔야죠. 알겠습니다. 조국 수석과 관련된 서울대 학생들의 목소리를 짚어봤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예정됐던 이 여름 휴가를 취소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남 거제시의 저도를 찾았습니다. 대선 공약대로 오는 9월부터 민간인 출입이 금지됐던 이 대통령 휴양지인 저도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기로 공식 발표하기로 했었기 때문인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별장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또 대통령들이 휴가를 보낸 곳이 어떤 곳인지 아주 궁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실 텐데 거제시와 또 경남도가 잘 활용을 해서 남해안 해양관광의 하나의 중심지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저로서 또 저도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고 지난번 대선 때 했던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도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휴가지이기도 했고 47년 만에 개방되는 이 이벤트가 이렇게 좀 많이 화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게 바다에 있는 청와대 이렇게까지 불려져요. 그래서 뭐 청해도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섬 모양이 돼지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저도란 이름인데요. 약 43만여 평이고요. 대표적인 관광지인 외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제도로 가면 외도보다 3배 정도 커요. 일본군 시설로 일제강점기에는 사용이 됐었는데 연합군이 6.25 전쟁 때 탄압고로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서 1972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청해대, 바다의 청와대라고 부지로 지정을 하고 대통령 별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마 2013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를 찾은 이유가 아마도 예전에 본인의 추억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아마 휴가지로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저도를 개방해서 일반인에게 돌려주자 이런 공약을 올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떤 공약을 실천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고 9월부터 개방이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개방이 되는 매주 5일만 개방을 해요. 월요일은 열지 않습니다.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수목금토일에 가고요. 하루에 600명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빨리 가서 신청을 하셔야만 가볼 수 있습니다. 최 교수님 저 대신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도를 찾아서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던 도중에 또다시 이 인물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저도는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곳입니다. 저도 일대 바다는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일본군의 군사시설이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정식으로 청해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별장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 여러 긴 얘기 중에 조수진 부장, 저는 또 이순신이란 또 단어가 또 쏙 들어왔는데 지난주에 또 거북선 횟집 얘기 때문에 또 많이 얘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또 하다시 문재인 대통령 이순신 장군을 언급했습니다. 네. 이 대한국,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 조치 이후에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 거북선, 12척의 배 이런 언급을 계속하거든요. 근데 오늘 저도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포해전이 이순신 장군이 첫 번째 승리를 거둔 데인데 이 옥포해전이 바로 거제도의 앞바다를 뜻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방문한 저도도 지금 거제에 소속돼 있는 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를 방문해서 옥포해전을 떠올린다. 다시 한번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요. 이 이순신 장군의 칼의 노래를 쓴 김훈 작가가 칼의 노래를 왜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12척의 배를 만들지 않는 어떤 역사의 교훈을 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8월 2일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한다라는 그런 예정도 돼 있고 또 조금 전에 외교안보 분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과연 계속해서 이순신 장군이나 12척의 배 언급만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가 있는가? 그 점이 좀 아쉽고요.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월요일부터 휴가를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휴가를 취소한 것과 방문과 또 제주도같이 개인 일정과 이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잠깐 이제 사진 몇 장이 지나갔는데 위원장님 사진을 보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요즘 최근 공식 행사들을 보면 이 부산 경남 지역에 뭐 김경수 지사의 모습 나오네요. 부산 경남 지역 방문이 부쩍 늘었어요. 이 이유를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의 매달 한 번씩 가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일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연찮게 간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의 일정은 항상 어떤 정책 의미와 이렇게 이제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경수 지사의 출소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 부산 경남 지역을 많이 가는 것은 결국 이제 내년 선거를 겨냥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또 생각도 있습니다. 특히 뭐 내년 선거에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결국 부산 경남에서 얼마나 이제 수성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부산 경남에 공장들이 꽤 많습니다. 산업시설들이. 그러니까 경제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그쪽 민심도 굉장히 흉흉하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주 방문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대통령이 너무 한 지역을 자주 방문할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혹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일정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저는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그런 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조수진 부장, 이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조국 수석 전속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오늘 뭐 동아일보 신문에도 나왔고 조국 법무부 장관설을 놓고도 앞으로 이게 조국 수석을 정치적으로 좀 키우려는 게 여권의 의도가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같이 나와서요. 네. 주로 이제 친문 진영에서 많이 거론이 됩니다. 지금 친문 진영에서 이렇다 할 차기 주자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상처가 났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대항마를 생각한다면 조국 전 민정수석밖에 없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과의 궤적도 비슷하다. 민정수석도 지냈고 또 법학을 전공했고 여러 가지가 닮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 승리하고 또 그것을 발판으로 대선까지 가고 대통령이 됐던 것은 자기의 희생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과 비교하는 시각은 너무나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전 수석의 이제 폴리페소 논란과 저도를 찾아서 이순신 장군을 다시 한번 외친 문재인 대통령에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합니다.